무더기가 낫을 손에 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물 캐야 질서가 잡히겠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의리로 세월을 이어온 덕계와 무더기였는데 그런 무더기 시우를 위해 덕계에게 낫을 휘두를 줄이야. 마포의 왕 덕계는 쓰러졌고 그 자리에 무더기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시울. 그의 주먹 하나가 세상을 흔들었고 그 주먹 뒤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화제작 탕류 4화와 5화 그리고 다가올 6화, 7화에서 누가 진짜 왕이 될지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싸웁시다. 근본 없는 주먹은 아닌 듯한데. 시울과 덕계의 맞대결, 그리고 무덕의 선택. 모든 건 그날 덕계의 패거리들이 모여 사는 기와집 마당에서 시작됐습니다. 붉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두 남자가 마주 섰습니다. 젊은 피의 장시울, 그리고 세상을 쥐고 있던 노련한 덕계, 서로의 순결까지 읽히던 긴장감 속에서 시울이 단 한마디를 던집니다. 싸웁시다. 짧았지만 그 말엔 분노와 자존심,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도전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주먹이 터지며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시울은 끝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패배 속에서도 그는 이미 사람들의 눈에 승자로 남았습니다. 덕계 역시 그걸 알았죠. 자신의 왕자가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하리란 걸. 그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운 자, 무덕. 형제처럼 함께했던 일을 찔러야만 비로소 세상에 설 수 있었던 남자. 무덕은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그때 덕계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칩니다. 호랑이 등에 올랐다면 이제 내려오지 마라. 그 말은 유언이자 명령이었습니다. 무덕은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드디어 마포의 엄지가 되었습니다. 마포의 질서는 완전히 새로 써졌습니다. 지금의 마포는 그렇게 시작된 거야. 시울은 검지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리더는 시울이었습니다. 그는 나루의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일꾼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세금도 깎아주며 함께 살아가는 마포를 꿈꾸었죠.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무덕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엄지의 자리에 앉았지만 돈은 예전만큼 벌리지 않습니다. 시울이 세금을 줄이면서 수입이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내가 왕인데 왜 저놈이 판을 짜고 내 돈은 줄고 있지? 무덕의 얼굴에 미묘한 불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이 바로 다가올 6화에서 폭발할 복선입니다. 한편 마포의 밑바닥엔 이미 썩은 권력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돌계, 포도대장, 그리고 대오군, 그들은 법과 질서를 입에 담지만 사실은 백성의 피로 배를 채우는 자들이었죠. 장마세, 홍수세, 횃불세, 급행세, 말도 안 되는 세금들로 말입니다. 시울은 이 부패의 실체를 마주하며 깨닫습니다. 진짜 적은 덕계가 아니라 세상 그 자체였구나. 바로 이 순간 탕류라는 제목의 의미, 흙탕물이 완성됩니다. 모두가 뒤엉킨 세상 속에서 누가 진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놈도 놓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 정천. 그는 여전히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현실은 그 정의를 비웃습니다. 포도청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그 명령이 바로 부패의 도구임을 알고 있죠. 게다가 친구 시울이 이제 왈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천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법을 따르는가, 사람을 따르는가? 이 갈등이 결국 6화와 7화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시울이 풀려났으니 아마도 가장 먼저 정천을 구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무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형식만 왕이지 힘도 없고 시울이 모든 걸 결정하죠. 그래서 시울은 관아의 도움 없이 새로운 루트를 찾으려 할 겁니다. 그때 떠오르는 이름 최은. 횃불 사건 이후 시울과 최은 사이에는 아직 감정의 꼴이 남아있지만 정천의 청렴함과 강직함을 받기에 그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세 사람의 연결고리가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 가겠죠. 시울이 직접 찾아와 부탁을 하게 될 겁니다. 정천을 구해야 합니다. 그 부탁으로 인해 시울과 최은의 감정선이 엮이기 시작합니다. 둘 사이에 묘한 온도가 생기겠죠. 최은은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상단의 최고 권력자, 그리고 대오군과 거래하는 인물이죠.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대오군이 언제든 나를 찾아오게라고 말했던 그 대사. 그 말이 이제 복선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최은 아버지가 대오군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정천이 풀려나는 전개, 이건 거의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죠. 처음엔 정의로운 인물로 보였던 대옥은 사실 그는 더 큰 야심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의 뒤에 숨어 있으면서 왕이 되려는 자, 그게 바로 대옥은 아닐까요? 왕해가 나루터를 장악한 뒤 누군가를 찾아가는 장면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안 나왔었죠. 그게 혹시 대옥군이라면?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대옥군이 왕해를 불러들인 이유, 나라를 뒤집기 위한 내부 쿠데타, 그리고 이 음모의 한가운데에 시율, 정천, 최은이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판은 더 커집니다. 시율과 정천, 그리고 최은 사이엔 미묘한 감정이 생기고 한편으로 왕해, 이돌계, 대옥군이 각자의 욕망으로 얽히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덕계의 시대가 끝나고 무덕의 시대가 열렸지만 이건 진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는 권력, 사랑, 정의, 욕망이 한데 섞여버린 탕류의 세상.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6화에서는 시율이 정천을 구하기 위해 최은과 손을 잡고 7화에서는 대옥군의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왕은 등장하지 않아도 왕이 되려는 인간은 존재하죠. 그가 바로 대옥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진짜 피바람이 시작됩니다. 무덕은 불안 속에 흔들리고 시율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정천은 법과 의리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덕계의 퇴장, 시율의 성장, 그리고 대옥군의 숨은 야심까지. 이제 마포의 물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화, 누가 진짜 왕이 되고 누가 그 왕을 무너뜨릴까요? 피보다 진한 충성과 배신의 게임, 탕류는 이제 시작입니다.